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수천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부터 작년보다는 굉장히 수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통합세법학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방금 받았어요. 방금 받았는데 어제 이제 저도 오랜만에 하루를 좀 쉬었습니다. 요즘 박물관에서 뭐 주말에도 수업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빨리빨리 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저희 이제 이수천닷컴을 오픈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회원이 뭐 한 1000명이 훨씬 넘었고 또 구매자 수가 1000개가 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세법 발전, 그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국세청과도 업무 협약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수천닷컴을 사랑해 주시면 제가 이제 계속 좋은, 그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뵐 날이 오겠죠. 그렇게 하시고 저희 오늘부터 이제 통합세법학 수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세법학이다 이렇게 이제 제 이름을 써서요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세법학이라는 이 과목이 있는데요. 그죠?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이제 이 세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무사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에서 그죠?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절반입니다. 50%.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회계학 1부 또 회계학 2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세법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할 거예요.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에는 회계학 1부 또 회계학 뭐가 있어요? 2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100점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도 간단하게 좀 드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100점이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100점이고요. 그죠? 자, 여기도 100점입니다. 그래서 400점 만점으로 이제 여러분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평균 합격 점수는 50점대 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회계학 1부, 2부 이거는 이제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오케이? 학문의 범주로 본다면 얘네들은 그냥 회계예요, 회계. 회계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회계학 2부에서 이제 100점이 출제되는 게 여러분들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 세무회계라는 건 학문의 영역에서 보면 크게는 이제 경영학의 일종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회계학의 일종입니다. 이유는 이래요. 이 세무회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만 협의적으로 보면은 쓰이냐면 좁은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적으로는 여기서는 법인세에서만 세무회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 이제 장부를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 봅시다. 갭상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원리로 정리한다면 수익에서 이렇게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입금이 나오게 됩니다. 입금이 아니라 단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인컴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거를 자, 뭐 하자는 거야? 국세기본법에서 이 부분을 뭐 해주자? 존중해주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존중할 건 전혀 없어요. 이 기업회계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 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굉장히 많은 회계 추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가. 그럼 이 회계 추정치를 가지고 보세요. 그죠? 자, 국민의 납세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민 중에 누가 됩니까? 이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추정치를 가지고 납세 의무를 헌법 38조에 따라서 부과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법인세법은 직접적으로 뭐라게 됩니까? 입금에서 송금 총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각사하면도 뭐를 만들게 돼요? 소득 금액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너무나 차이가 커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죠? 자, 이 과정, 그죠? 이 과정을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세무조정은 회계적인 원리로 가는 거니까요. 하나는 어떤 조정사항이 생길 것이고, 가산조정사항이 생길 거고요. 하나는 차감조정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회계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뭐 오류수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 오로지 기준은 뭐밖에 없으니까, 그치? 법인세법 규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크리테리어는, 그치? 또는 그치?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이 법인세법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치? 여기에 규정만이 뭐예요? 정의예요. 이거는 뭐예요? 오예요. 오. 오케이? 물론, 그치?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산조정이 뭐, 그죠? 입금산입하고 또 뭐를 통해서, 그죠? 송금 불산입을 통해서 차감조정사항이 되는 뭐 송금산입하고 또 뭐를 통해서, 그죠? 자, 입금 불산입사항을 통해서요. 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시 조정사항을 통해서 각 사무도 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이 세무회계는 법인세 한정에서만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넓은 의미, 즉 광이라고 이야기하죠.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치? 자, 뭐를 세금을 뭐하기 위한, 계산에 가기 위한 뭐를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시험으로 세무회계를 내는 것이에요. 응?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회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 오케이? 전혀 아니야. 회계는 아무런 세법에 도움도 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세법 본조에서도 각 사무 소득금액은 입금총액에서 송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정비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야. 오케이? 근데 자, 기업회계 장부를 좀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산상 당기수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해서 각 사무도 소득금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세무회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좁은 의미로는 법인세에서만 쓰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죠?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 이 세금을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금을 계산하는 건 뭐다?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두 뭐예요?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비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광의로는 무엇이다? 이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회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100점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1차 때도, 그죠? 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 개를 아우르고 있는 법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게 뭐가 될까요? 그죠? 자, 세법 개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뭐를, 그지? 자, 어디를 묶어볼까요? 그죠? 세법학 2, 회계학 2부 또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이게 뭐가 됩니까?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야? 올바른 세법 개론 공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3일 인포마인에서 세법 개론 교재를 출간을 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출간된 지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 이제 세법 개론 기본서가 벌써 300여 권이 팔렸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나 또는 학문은 이익이 옳은 것이 이익입니다. 오케이? 17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세법 개론 책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게 개론인가요? 개론도 아니야. 그렇다고 실무서인가? 실무서도 아니야. 그럼 세무회계인가? 세무회계도 아니야. 오케이?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 세 개의 범주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오로지 뭐야? 세법이야. 회계학, 강사들은 뭐 한 몇십 년 된 강사들인데 거의 저는 그런 강사들한테 수업을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세요. 회계학. 왼쪽으로 좀 알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그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들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법에 모든 초점을 두고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법은 크게 얼개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법리적 관점의 내용이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또 회계학적 관점의 세법이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타겟은 어디가 되니까 세법학 1부 또 세법학 2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냐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만 하고 갈 거예요. 자,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학은 뭡니까? 2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200점을 차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세법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지? 세법학 공부의 가장 효율적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세법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세법학은 뭐다? 혹시 2차 시험 과목이라는 겁니다. 혹시 자, 2차 시험 과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죠? 자, 회계사 공부하다가 그지? 세무사로 넘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죠? 자, 이쪽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 심지어 보세요. 자, 2차 시험 과목인데 뭐예요? 세법학은 뭐예요? 글 쓰는 시험입니다. 오케이? 그치? 글쓰기 시험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글쓰기 시험을 위해서, 그치? 여러분이 과연 뭐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그죠? 기본 이론을, 그치? 뭐 하는가? 정확히, 그죠? 자, 뭐 하는가? 그죠? 숙지하는 겁니다. 이 숙지한다는 말은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세법학 혹시 국세기본법 딱 이렇게 물어봐요. 국세기본법 공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자, 목차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응? 목차 한번 되뇌어 보세요. 자, 목차에 이 세법학은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 세법학 공부를 가장 잘 하는 건 기본 이론을 정확히 숙지를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더 돼야 될 게 뭘까요? 오케이? 자, 기본 이론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선행돼야 될 과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선행돼야 될 과정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그치? 개별 세법학에 그치? 세법학에 8개 세법학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8개의 뭐에 대한 그죠? 세법에 대한 그치? 최소한의 목차는 여러분이 그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차는 완벽하게 뭐 그죠? 자,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야 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자, 8개 목차를 들어갔어. 그러면 다시 뭘 알아야 돼? 그치? 여러분이 장의 목차를 알아야 돼. 그치? 각 장의 목차를 알아야 된다고. 그치? 이 장의 목차도 몰라. 그러면서 세법학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장의 목차, 그치? 또, 그죠? 여기에 목차를 모르면 여러분은, 그치? 글을 쓸 수가 없어. 또, 그죠? 이 장에서, 그치? 뭐가 나옵니까? 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절의 목차는 알고 가셔야 돼. 이 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이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치?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의의다 또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법학은 그치?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조세 채권을 국가가 가지기 위한 것이 노력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그 상황에서는 앞세움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이 주제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이 뭘 보셔야 돼? 적용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또 의의를 보면서 이 제도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의의, 취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정리할 게 있다. 뭐를 정리하셔야 돼?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돼서 적용 절차까지 맞춰졌다면 역시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쓰고 갈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는 가 역시 세법학의 최소한의 글을 쓸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가. 오케이? 이 정도가 뭐예요? 그죠? 자,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글쓰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세한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도 공부를 하지 않고 세법학 시험을 보겠다. 그러니까 40점대 맞는 것이고 3점대로 떨어지는 것이야. 응? 여러분이 아무리 1000년, 500년, 1000년을 공부해 보세요. 이런 프레임이 없이는 절대 그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세법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하실 건 글쓰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오로지 채점적으로 소통하는 건 이 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이런 프레임을 잡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뭐다? 오케이? 의의, 또 적용 요건, 또 적용 절차, 또 적용 효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글쓰기 준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 할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그죠?
사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치? 사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례에 대한 고민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어차피 세법 뭐가 되는가? 오케이? 자, 국가는 조세권을 갖는 것이고, 또는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을 갖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그치? 납세물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국세 부과권을 국가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과 처분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 그를 위해서 이 세법학에는, 세법에는 정말 많은 뭐가 필요합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을 과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 그지? 세법의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당연히, 그지? 20초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이 배경 지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지? 자, 가져간다면, 그지? 배경 지식에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민법적 기초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죠? 법인세법 이런 데를 가려면 상법적 기초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또 소득세법도, 그죠?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상법적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그지? 세법은 큰 범주에서는 어디에?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행정법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국가를 조직 또는 유지하기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행정법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 물론 이 행정법 안에 있는 행정소송법의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들이요, 그죠? 자, 법률 용어가, 그치? 여러분 세법에 뭐 그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케이? 그치? 법률 용어가 세법에서 뭘 하게 돼요? 변형돼서 뭐가 됩니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을 쓸 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 이 법률 용어에 대한 장악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좀 어려운 내용일까?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가등기가 뭘까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 가등기는 뭐예요? 그지? 순위보존의 효력을 누리기 위한 뭐요? 임시적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가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민법에서 생겨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어떤 효과가 생겨나? 순위보존의 효력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순위보존의 효력이 생겨난다는 건 채권자와 채권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국가라는 채권자와, 그지? 또 가등기 담보권자라는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가? 그때는, 그지? 누가 우선해서, 그죠? 자, 그지? 이 압류된 재산에 대한, 그지? 뭘 하게 됐을 때, 매각을 해서 공매대금이 나오게 됐을 때 누가 우선해서 이걸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그래서 민법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뭐 경매, 공매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 것이고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이 사례 판단 문제, 자, 이런 것들을 판례라고 해서 강사들이 수업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이 판례를 읽을 수 있을까? 강사 수준에서. 제가 공무원 시장에도 있지만, 그치? 헌법 가르치는 강사들, 그치? 또 행정법 가르치는 강사들 보면 그냥 뭐 공부하다가 그냥 책 짜집기 해서 강의하는가? 과연 그들이 그치? 사례나 판례에 대해서, 그치?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없다고. 제가 법학을 제대로, 그죠?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을 현재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이 판례에서, 사례에서, 자, 결론은 뭐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치?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자, 국세라면, 그치? 자, 그죠? 과세관청을, 그죠? 크게는 국가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 행정부의 일종이니까. 그럼 국가 또는 과세관청과 또는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과 누구 사이의 다툼이, 그치? 사례로 제시되는가? 당연히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이렇게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툼에서 결론은 뭐야? 자, 과세관청은 뭐 했을까? 행정행위를 했을 거야. 행정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해? 과세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렇게 과세 처분을 했다는 것이야. 그 처분이 뭐 유효한지 무효인지, 그치? 유효인지 무효인지 두 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치? 이 과세 처분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따질 때도 뭐예요? 자, 여러분이 세법의 법리적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법리적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 이론을 숙지를 한 다음에, 그치? 8가지 목차, 8가지 세법에 대한 목차와 절의 목차까지는 머릿속에 다
달달달해야 돼, 달달달. 응?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만다. 사례에 대한 고민해 보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야. 가장 흔한 예가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한테 국세기본법에 이런 사례를 줘요. 그지? 자, 법인이 있었는데 또는 개인이 있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 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야? 무신고. 그지? 그러면 납세물은 확정되지 않았어. 즉, 이 조세 채권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야. 그러면 확정하는 행위를 하겠지. 걔를 뭐다?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과소신고를 했어. 그럼 뭐 경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확정되는 것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가 될까? 자,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결정, 경정할 수 있는 힘이 왜 생겨났을까? 그지? 국가는 국세 부가권이라는 그 형성권을 가졌기 때문이야. 오케이? 응?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됩니까? 자, 부과한다는 말은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뭐예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치? 자, 확정은 됐어요. 근데 납부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랄까? 국세 징수권이 발동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 부과 재직기간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잖아.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그러한 최초의 배경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글쓰기 시험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 이론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 부분을 완벽히 끝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법학 공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그럼 효율적 선생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1단계에서는 뭐 하라? 이론 정비를 완벽하게 하라. 그죠? 뭐를 세법학까지 아직 완벽하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세법에 대한 또는 세법학에 대한 뭘 하셔야 돼요. 그죠? 기본 강의를 통해서 그지? 자, 뭘 하시라? 1차 이론 정비를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강의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이 세법학이 이론 정비가 됐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뭐예요? 그죠? 자,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정비한 이론을 다시 뭐하고, 그죠? 자, 다시 한번 뭐하고, 점검하고, 그죠? 자, 빠른, 과정을 통해서, 전체 내용에 대한, 그죠? 이론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됩니까? 세법학 공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80% 정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2단계로 가서 뭘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제2단계로 가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혹시 자, 이미 배웠던 뭐하고 이론과 그죠? 자, 뭐를 사례를 자, 응용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2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론과 사례에 대한 응용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뭐 판례 분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판례 쓸데없이 보는 거 아니에요. 판례에서 결론은 뻔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이 유효한지 또는 유효하지 않은지 납세한 조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사례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절대 여러분 문제에서는 자, 이 사례에 대한 판단 문제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례에 대한 판단 문제를 물어보면서 자, 뭐를 여러분이 논리적 근거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글을 쓰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무조건 너는 이 이론 문제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뭘 하셔야 됩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회계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반, 주말 모의고사반 이런 건 원래는 세무공무원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론과 이 사례에 대한 연습은
제가 올해는 출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출간한 실전 세법학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장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여러분들 이 실전 세법학 연습이 좋은 교재인 이유는요. 그죠? 자, 기출문제가 세법학의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출문제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치? 반복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 기출문제의 주제만큼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사례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사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역시 이 이론만 정비를 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학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지? 기본적 이론 정비도 되지 않았는데 모의고사 본다고 다니면서, 그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수천닷컴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 강의서부터 잘하는 거예요. 그치? 기본 강의, 그치? 되지도 않았는데, 기본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치? 그치? 연습을 하고, 무슨, 그치? 글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 써서 강사들이 채점하면 그 강사들이 채점할 만한, 그치?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또 채점도 안 해요. 알바생들이 채점하겠지. 그치? 그리고 글 많이 쓰면 점수 주고, 안 썼으면 점수 안 주고. 채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잠깐 외국에 잠깐 다녀와야 돼서요. 외국에 다녀오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냐면 저희 온라인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거예요. 온라인 모의고사는 저희 이제 자유수강권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려요. 그죠? 최소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죠? 이런 단계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학의 역시 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그죠? 전에 역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되는, 모의고사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그치? 완료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완료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기본 강의를 통해서, 그치? 세법학에, 그죠? 자, 철저하게 세법학에, 그죠? 세법학을 위한, 그치? 기본 이론을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저는 이 세법학의 기본 이론 정비가 너무나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죠? 자, 뭐를 통해서? 통합세법학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하는 주제가 되겠죠? 통합세법학 강의를 통해서, 그죠? 자, 이 기본 이론을 뭐하라, 그치? 그죠? 재정비를 좀 다시 하라.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그죠? 기출문제 등에 대한 책, 그죠? 내용이 나와 있는 이 실전 세법학 연습을 통해서, 그죠? 자, 충분히 뭘 하셔야 됩니까? 역시 실전 세법학 연습을 통해서, 그죠? 연습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모의고사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말한다. 현재까지 출제된, 그죠? 기출 문제에 대한, 그치?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기출 문제를 숙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세법학에서 빈출되는, 그죠? 빈출되는 뭐 하는가? 주요 주제에 대해서, 그치? 장악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시라는가? 오케이? 추가적인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혹시 이제는, 그죠? 글쓰기에 대한, 그치? 자, 뭘 하셔야 돼? 글쓰기에 익숙해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모의고사를 1000번을 보든 10,000번을 보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이수천닷컴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그지 이수천닷컴에서 자유수강권 이 전체를 자유수강권을 통해서 이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죠. 그죠? 이거를 자유수강권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지? 자, 저희 수업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그지? 여러분들은 뭐 다니고 있는 회계학원,
그지? 주로 이제 뭐, 그지? 두 군데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지? 예전에 뭐 제가 있던 학원은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지? 뭐, 될 리가 없겠지. 그지? 두 군데를 가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저희 자연수강권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굉장히 이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수천한테 잘 배웠거든. 잘 배웠거든. 그러니까 역시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꼭 2단계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고 나서 역시 1차적으로 이게 되고 나서 뭐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지? 모의고사는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실력을 2차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앞으로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세법을 하는 분들은 저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국세청 관련해서도 아마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모습들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1차적으로 이 과정을 선행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지? 그렇게 꼭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법학이라는 과목은 그 특성상 그지? 굉장히 많은 뭐가 필요합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쓰기를 여러분이 할 때는 항상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요? 그지? 이 글쓰기를 할 때는 항상 뭐를 잡아야 됩니까? 그지? 이 연습 문제를 볼 때 내가 답안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지? 공자님이 그러셨죠?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멍청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그죠? 멍청하기 그지 없는 거야, 오케이? 응? 하지 않는 공부는 그건 노력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생각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건 뭐야? 공상가야, 공상가. 여러분이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 이 글쓰기를 할 때도 항상 먼저 뭘 하셔야 됩니까? 먼저 그지? 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지? 자, 이 주제가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지? 그런 다음에 이게 1단계예요.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 그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조를 뭐 하셔야 돼. 그지? 구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구조를 짜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글쓰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그지? 철저하게 여러분이 법률 용어를 가지고 뭘 하셔야 돼. 그지?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구조와 법률 용어를 가지고 글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법학에서 70점을 맞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구조도 안 돼 있지, 그치? 법률 용어도 아니라 그냥 일반 용어 쓰고 자빠졌지.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다 써봐야 40점대야. 응? 근데 이 구조와 법률 용어가 잘 짜여진 학생들은 80점까지 받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응? 진짜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 통합세법학 강의는 한 50강에서 52여 강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죠. 작년에 했던 강의 중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지, 안 바꿀까 또는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차피 결국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1차적으로 이거를 선행하신 다음에, 그죠. 모의고사는 언제 보는가? 오케이? 6, 7, 8월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그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글 쓸 때도 뭘 하셔야 돼?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작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례 문제라면 쟁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쟁점을 파악하고 나면 뭐를 여기에 적용할 뭐가 나올까? 오케이? 적용할 역시 이론이 나올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쟁점 파악과 적용할 이론을 파악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글 쓰는 데 있어서 이게 1단계예요.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글 쓰는 데 있어서 뭘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글을 써갈 것인가 하는 구조를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 용어를 가지고 정확한 구조와 역시 자 쟁점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치? 제가 법학자인 거 누구나 다 아실 거니까 미국의 로스쿨의 모범 답안에 그치? 사례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은 그치? 항상 똑같습니다. 쟁점 또 논거 또 사례 판단 또 결론 이렇게 글을 써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뭘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생각도 없이 그치? 생각도 없이 쟁점 파악도 없이
적용할 이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글을 쓰고 있어. 이거는 진짜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지? 제가 첫 타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지? 자, 세무사 2차 시험에 당락은 이렇게, 그지? 결론을 간단하게 내겠습니다. 세무사 어디에, 그지? 2차 시험의 당락은, 그지? 2차 시험의 당락입니다. 붙을까, 합격을 할까, 떨어질까. 여기에 대한 당락은 딱 한 군데서 결정됩니다. 어디? 그지? 세법학에서. 응? 자, 200점인데, 그치? 어디서 결정되겠어? 그죠? 당락은 어디 있다? 세법학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중에 20년 차 이상들은 회계학만 보니까요. 그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세법의 이론을 뭐 많이 아실까요? 20년 일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는 또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법학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법학 공부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치? 세무회계 하다가 세법학 한다. 그거는, 그치? 그치? 뭔지, 그치? 이게 전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정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법학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최소한, 세무사 순수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최소한 몇 점을 맞아야 되냐? 그치? 65점 정도는 평균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치? 평균으로 맞아야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행단계 내용이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혹시 철저하게 이 공부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것과요, 그죠? 실제 글 쓰는 건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죠? 또 실제 점수를 받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법학에서 혹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혹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로봇가 되는 공부를 해서는 여러분은 절대 혹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서 오케이? 주요 주제에 대한 혹시 주요 주제에 대한 완벽한 그죠? 완벽한 뭘 하셔야 돼요? 이론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봐요. 혹시 우리가 세법학 곧 가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치? 자, 조세 법률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뭘까요? 그치? 자, 모든 국민은 납세물을 집니다. 오케이? 그게 헌법 38조의 규정이야. 그리고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법률이 학문적 의미의 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험법인 국세기본법도 법인세법, 소득세법도 상속증여세법, 세법학 일부가 되겠죠. 그게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 조세특례제한법. 그치? 여러분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을 배우는 이유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실제로 기장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해나가셔야 돼.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3일 인포마인의 법인세 전문 상담위원인데 거기에서 오는 질문의 절반이 넘는 게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항상 쟁점사항을 정확히 잡고 주요 주제에 대한 이론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에 대한 뭘 하셔야 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또 그죠? 이 법률 용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혹시 여러분이 혹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주제와 혹시 이 법률 용어를 가지고 그죠? 자꾸 글쓰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글쓰기를 할 때 길게 쓰는 건 진짜 아닙니다. 오케이? 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좋은 글쓰기는 뭐가 될까? 가장 좋은 글이라는 건 이겁니다. 오케이? 자, 뭐가 잘 나와 있고 구조가 혹시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구조가 뭐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완성돼 있고 거기에 정확한 뭐를 가지고 법률 용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어떠한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하다? 또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구조를 완성을 하고 법률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논거를 잡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논거를 파악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러한 습관을 들여 세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불행하게 제가 공부할 때부터 20여 년 전이겠죠.
그때부터 세법은 그지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지 조작되고 왜곡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제가 공부하고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붙고 또 회계사무실 하면서 법학을 했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세법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왜? 세법을 배우는데 좋은 선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회계학 가르치고 있죠. 세법이 회계학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수천닷컴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좋은 세법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정말 많은 지식을 사회 곳곳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지? 저희 통합세법학 이제부터 수업을 할 것인데 통합세법학은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뭐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론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다? 이 세법학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세법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대부분 판례들도 깊이 있게 이제 글을 쓰는 것보다는 결론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려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뭔가를 아시는 데는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죠? 조세법 총론에서부터 후다닥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나갈 겁니다. 그치? 국세기본법에서 나올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나가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